이게 정말 제 인생에 가능한 일인가 싶었어요. 제 귀를 의심했죠. 30대 젊은 여성 세입자의 입에서 저는 그만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제안을 듣고 말았거든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다는 게, 아니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튀어나올 것 같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싶더군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제가 어쩌다 젊은 아가씨의 방에서 평생 들어본 적 없는 그런 아찔한 제안을 마주하게 되었는지 그 부끄럽고도 짜릿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 편지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와 함께 재미있고 짜릿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철수이고 올해 55입니다. 서울 변두리, 재개발 소문만 무성하고 10년째 삽 한 번 뜨지 않는 낡은 동네에서 4층짜리 빌라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건물주예요. 남들이 들으면 집주인 아저씨 소리 들으면서 편하게 산다고 부러워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건 제 속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이 낡은 빌라는 저에게 노후 대책이 아니라 저를 옥죄는 감옥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여보, 신문 좀 갖다 줘. 내 거실에서 무미건조하게 울리는 아내의 목소리. 저는 결혼 30년 차로 서로에게 익숙한 타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찾는 건 물 한 잔이 아니라 신문이었고, 밤에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내일 아침이나 저녁 모임에서 늦을 거라는 통보였죠. 아내에게 저는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고장나지 않고 월급을 가져다주는 기계, 그리고 가끔 필요한 잔심부름을 해주는 하인, 딱 그 정도였어요. 제 가슴속은 바짝 마른 논바닥처럼 갈라져 있었지만 아내는 거기에 물 한 방울 줄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퇴직금은 주식으로 다 날려먹고 처가에서 물려받은 이 빌라 월세로 겨우 생활비를 메꾸는 신세에 저는 젊은 시절의 패기도 열정도 다 잃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여보, 김세라 씨 방 월세 오늘까지인데 아직 안 들어왔네요. 깜빡했나 보죠. 전화 한번 해보시든가. 아내의 시큰둥한 대답에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빌라 월세를 꼬박꼬박 내는 몇 안 되는 세입자 중 한 명이었거든요. 김세라 씨는 작년 이맘때쯤 이사 온 30대 초반의 젊은 아가씨였습니다. 처음 계약하러 왔을 때가 생각나네요. 눈이 부신 화사한 얼굴에 갓 피어난 꽃봉오리처럼 싱그러운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늘 말끔한 옷차림에 세련된 분위기를 풍기며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들어오는 모습만 봤지 딱히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녀가 올 때마다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며 인사하는 그 모습에서 왠지 모를 외로움과 고단함을 느꼈습니다. 어딘가 그늘진 눈빛이 꼭 제 처지랑 비슷해 보여서 괜히 마음이 짠하기도 했어요. 띵동. 301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인기척이 없었어요. 다시 한번 누르려는데 안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빼꼼히 열렸습니다. 누구세요? 아, 주인 아저씨 김세라 씨였어요. 방금 잠에서 깬 건지 흐트러진 머리에 야른 잠옷 차림이었죠. 가까이서 보는 건 처음이었는데 야른 잠옷 아래로 드러난 가녀린 어깨와 쇄골, 그리고 은은하게 풍기는 꽃향기가 제 코끝을 스쳤습니다. 집안의 무릎 늘어난 트레이닝복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점고 싱그러운 아가씨의 냄새가 확 풍겨왔으니까요. 아,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일찍 왔나 봐요. 주무시는데 깨워서 죄송합니다. 제가 우물쭈물 말하자 그녀는 황급히 머리를 정리하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아요. 무슨 일이세요? 제가 월세 때문에 왔다고 하니 그녀는 한숨을 폭 내쉬며 방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그녀의 얼굴에는 어딘가 모를 불안감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니 좁지만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아가씨의 방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늑하고 달콤한 향기가 감돌았죠. 저기 아저씨, 정말 죄송한데요. 이번 달 월세가 조금 빠듯해서요. 네. 김세라 씨가 월세 밀린 적은 없었는데 무슨 일 있으신가요? 그게...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이며 말을 흐렸습니다.
제 발끝만 쳐다보고 있는 그녀의 어깨가 작게 들썩이는 것 같았어요. 순간 제 안에 알 수 없는 측은지심이 솟아올랐습니다. 그 여린 어깨가 지금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어요? 괜찮으면 아저씨한테 이야기해봐요. 뭐든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제가 진심을 담아 걱정 어린 목소리로 말하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촉촉하게 젖어든 눈망울이 저를 올려다봤고 제 심장이 순간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녀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이 흘러나왔죠. 주인 아저씨, 혹시 원하시면 월세 대신 다른 걸로 드릴 수 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제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낡은 빌라 벽 틈새로 스며드는 겨울바람보다 더 차갑고 동시에 뜨거운 불길처럼 타오르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제 심장을 마구 헤집는 것 같았어요. 주인 아저씨, 혹시 원하시면 월세 대신 다른 걸로 드릴 수 있어요. 그녀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그 15글자가 제 귓가를 맴돌며 쾅 하고 심장을 때렸습니다. 제 두 눈은 갈 곳을 잃고 허공을 헤매다 이내 그녀의 불안한 눈빛에 닿았죠. 놀라움, 당혹,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뜨거운 무언가가 제 안에서 꿈틀거렸습니다. 쿵쾅거리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숨쉬기조차 힘든 기분이었습니다. 김세라 씨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지만 그렁그렁한 눈물방울은 마치 깊은 호수처럼 제 시선을 빨아들였습니다. 아,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지? 제정신으로 들은 건가? 환청인가? 수십 년을 그저 아내의 남편으로 집주인 아저씨로 살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그것도 한창 젊은 예쁘장한 아가씨 입에서 나왔다는 게 더 믿기지 않았죠. 저는 목소리를 내려고 했지만 목구멍에 커다란 덩어리가 걸린 듯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잡을 뻔했어요. 하지만 제 뇌는 본능적으로 위험 신호를 보냈고 그와 동시에 저 깊은 곳에 억눌려 있던 욕망이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아, 박철수 미쳤나봐. 나이 55에 이게 무슨 망측한 생각이야? 머릿속에서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지만 제 몸은 마치 최면에 걸린 듯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정적이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다시 바닥으로 향했고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세라 씨,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제 말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깊은 수치심과 함께 무언가 절박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마지막 희망을 붙잡으려는 듯한 모습이었죠. 아저씨, 제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서 제발 이번 달만, 딱 한 달만 월세를 밀어주실 순 없을까요? 제가 어떻게든 갚을게요. 정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 이거였구나. 내가 너무 앞서갔구나. 순간적으로 상상했던 다른 것에 대한 부끄러움과 함께 그녀의 순수한 절박함이 저를 더욱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묘한 실망감이 제 마음 한구석을 채웠다는 사실은 저 자신조차 인정하기 싫은 부분이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를 했군요. 입 밖으로 나온 제 목소리 또한 민망함과 안도감이 뒤섞여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 반응을 보며 눈에 고였던 눈물을 한 방울 또르르 흘렸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말을 너무 이상하게 했어요. 죄송해요. 아저씨, 그녀는 고개를 더 깊이 숙이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여린 어깨가 들썩이는 것을 보니 제 마음 한구석이 또다시 찡해왔습니다. 아내에게는 한없이 차갑고 무심한 제가 낯선 젊은 아가씨의 눈물에는 왜 이렇게 약해지는 걸까요? 어딘가 모르게 저를 닮아 보이는 외로움 때문일까요? 김세라 씨, 울지 말아요. 월세는 밀어줄 수 있어요. 그렇게 힘들면 진작 말을 하지 혼자 끙끙 앓지 말고요. 저도 모르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제 삶에서 특히 아내와의 관계에서는 단 한 번도 표현해 본 적 없는 따뜻함이었죠. 그녀는 제 말에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정말요? 정말 그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아저씨? 그럼요. 괜찮아요. 월세는 다음에 여유가 될 때 내면 돼요. 일단 김세라 씨 몸 먼저 챙겨요.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녀는 와락 제품으로 달려들어 안겼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저는 피할 겨를도 없었죠. 그녀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제 셔츠에 닿았고 달콤한 샴푸 향기가 제 코끝을 스쳤습니다. 여리고 작은 몸이 제 품에 안겨오는 순간 제 안에서는 또다시 걷잡을 수 없는 뜨거운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아내와 마지막으로 포옹한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저였습니다. 이렇게 타인의 체온을 느끼는 것은 수십 년 만에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아직도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작은 손은 제 허리를 꽉 부여잡았습니다. 남몰래 품었던 어쩌면 저 자신조차 인식하지 못했던 끓어오르는 욕망과 함께 제가 느껴본 적 없는 따스함과 위로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들이 제 안을 헤집었습니다. 아저씨 정말 감사해요. 정말 고마워요. 그녀의 흐느낌이 제 가슴에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이 짧은 순간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해줄 수 없는 위로와 온기가 이 젊은 아가씨에게서 느껴진다는 것을요. 껍데기만 남은 부부관계 속에서 저는 그저 잊고 살았던 인간적인 유대감을 갈망하고 있었던 걸까요? 잠시 후 그녀는 제 품에서 천천히 떨어져 나갔습니다. 빨개진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미안하다는 듯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당황해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 힘들면 언제든 아저씨한테 이야기해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저는 그녀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실크처럼 부드러웠고 그 촉감은 제 마음을 간지렸습니다. 따뜻한 체온과 부드러운 손길이 주는 묘한 위로,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 같았습니다. 그녀는 연신 고맙다고 인사하며 문 앞까지 저를 배웅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저는 다시 한번 그녀의 눈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절박함은 없었지만 깊은 감사의 눈빛 속에서 또 다른 미묘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제 발걸음은 몹시 무거웠습니다. 아니, 무겁다기보다는 몽롱했습니다. 붕 뜬 기분이었죠. 집에 도착해서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만 보고 있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김세라 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젊고 싱그러운 그녀의 체온, 달콤한 향기, 그리고 제 품에 안겨 떨던 그 작은 어깨. 제 몸은 낡은 빌라로 돌아왔지만 제 마음은 아직도 301호 그 아가씨의 방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잃어버렸던 삶의 일부를 아주 잠깐 되찾은 것만 같은 기묘한 감정에 휩싸였죠. 월세, 분명 월세 때문이었는데 어째서 제 심장은 지금 이토록 뜨겁게 요동치는 걸까요? 평생 본 적 없는 욕망의 불꽃이 제 심장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불꽃은 앞으로 저의 지루하고 무미건조한 일상에 어떤 폭풍을 불러올지 저는 아직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 불꽃이 금기된 사랑의 시작일지는 아무도 몰랐죠.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김세라 씨의 여린 몸이 제 품에 안겨 떨던 그 순간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달콤한 샴푸 향과 함께 밀려오던 따뜻한 체온, 마치 꿈결 같기도 하고 혹은 제가 놓쳐버린 젊은 날의 어떤 장면 같기도 했습니다. 곁에서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죠. 아내의 등에서는 더 이상 아무런 온기도 향기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결혼 30년, 우리는 그저 같은 지붕 아래 사는 불편한 동거인일 뿐이었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서로에게 아무런 간섭도 기대도 하지 않는 관계.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했지만 그 속은 이미 오래전에 메마른 지 오래였죠. 저는 그 메마른 감정 속에서 묵묵히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세라 씨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여느 때처럼 차가운 식탁 위에서 신문을 펼쳐들었고 저는 말없이 된장국을 먹었습니다. 아무런 대화도 온기도 없는 아침 식사,
문득 김세라 씨의 눈물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그녀도 저처럼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메마른 외로움에 지쳐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알 수 없는 연민과 함께 더 깊은 감정이 샘솟았습니다. 아니야, 박철수 정신 차려. 무슨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야? 저는 서둘러 밥을 삼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제 발걸음은 좀처럼 아파트 밖으로 향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자꾸만 301호 쪽을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월세를 밀어준 건 그렇다 쳐도 그녀의 사정은 무엇이었을까? 대체 얼마나 힘들기에 그런 말을 했을까? 궁금증과 걱정이 뒤섞여 제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오후가 되자 저는 아파트 경비실에서 빌린 연장통을 들고 다시 301호 문을 두드렸습니다. 띵동. 한참 뒤 조심스럽게 문이 열렸고 김세라 씨가 놀란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얼굴에는 옅은 화장이 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여전히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저씨, 무슨 일이세요? 아, 김세라 씨, 어제 보니까 창문 손잡이가 좀 덜렁거리던데 괜찮으면 내가 좀 봐줄까 싶어서. 혼자 사는데 이런 거 고치기 힘들잖아. 어설픈 변명. 제 얼굴은 화끈거렸지만 그녀의 얼굴에 미안함과 동시에 작은 기대감이 비치는 것을 보며 가슴이 묘하게 울렁거렸습니다. 어머, 아저씨. 제가 미안해서 어떡해요. 괜찮은데. 뭘 괜찮아. 안전하게 살아야지. 잠깐이면 돼. 그녀는 망설이다 이내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방 안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아늑하고 달콤한 향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창문 쪽을 보다가 저는 문득 그녀의 작업 공간처럼 보이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책상 위에는 재봉틀과 함께 알록달록한 천 조각들, 그리고 미완성된 옷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세라 씨, 옷 만드는 일 했어요? 아, 네오 패션 디자인 전공해서 잠깐 일도 했었는데 지금은 잠시 쉬면서 개인 작업하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다시금 힘든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창문 손잡이를 고치는 척하면서 슬쩍 그녀의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혹시 월세 때문에 많이 힘든 거야? 아저씨가 혹시라도 불편하게 했다면 미안해. 아니에요, 아저씨. 그게 아니라 제가 작은 쇼핑몰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초기 자금이 많이 들고 잘 안 풀려서요. 지난달에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는 바람에 그녀의 말은 점차 흐려졌습니다.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젊은 아가씨가 혼자서 무언가를 해보려다 힘겨운 상황에 놓인 것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무능한 남편, 늙어가는 가장. 제 삶은 항상 무언가 부족했습니다. 이제 와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알 수 없는 힘이 솟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어휴, 젊은 사람이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진작에 이야기하지 그랬어.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녀는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가만히 제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작은 스킨십은 제 안의 불씨를 또다시 활활 타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얇은 옷 너머로 느껴지는 온기. 제 마음은 한없이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도울 일은 없을까? 쇼핑몰이라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좀 아는 사람이 있긴 한데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무엇을 돕겠다고 나서는 건지 어떤 의도로 이런 말을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를 돕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이었는지 아니면 그녀와 조금 더 얽히고 싶다는 은밀한 욕망이었는지 저조차도 알 수 없었죠. 그녀는 제 말에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요, 아저씨? 저한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이었는데. 별 말씀을.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지만 이렇게 힘들게 혼자 하지 마요. 내가 아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라도 봐줄게. 저는 마치 영웅이라도 된 듯 의기양양하게 말했지만 제 심장은 끊임없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다 고치고 나설 때까지 그녀의 눈은 감사함과 경외심으로 빛나고 있었죠.
그리고 그녀의 눈빛 속에서 저는 이전과는 다른 묘한 기대감을 읽었습니다.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는 꼭 갚을게요. 그녀의 말에 저는 속으로 움찔했습니다. 은혜라니, 그녀가 말하는 은혜가 과연 어떤 것일까? 설마 제가 상상했던 그 다른 것은 아니겠지? 혼자 속으로 웃다가 이내 화끈거리는 얼굴을 애써 감췄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김세라 씨의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젊은 아가씨가 쇼핑몰 한다고 힘들어하더만. 직장도 그만두고 딱 하던데.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아나?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뭘 시작한다고. 자기나 잘 챙겨 아내의 무심한 대답에 저는 더 이상의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차가운 태도와 김세라 씨의 눈물 섞인 얼굴이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제 안에서는 두 가지 마음이 격렬하게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그래, 힘든 이웃을 도와야지 하는 순수한 선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 기회를 빌려 그녀와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야 하는 은밀하고 위험한 욕망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들면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김세라 씨의 일로 가득했습니다. 아는 사람에게 연락해서 쇼핑몰에 대해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그녀와 나눌 대화를 상상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사실 별 도움이 안 되었지만 일단은 그녀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유능한 아저씨가 되고 싶었습니다. 점점 더 제 일상은 김세라 씨를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빌라에 갇혀 살던 제가 마치 다시 젊음을 찾은 사람처럼 그녀의 향기 속으로, 그녀의 세상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이 미묘한 관계의 줄다리기가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금기된 달콤함에 이끌려 한 발짝, 또 한 발짝 내디딜 뿐이었죠. 김세라 씨의 쇼핑몰을 돕는다는 핑계로 저는 매일같이 301호를 드나들었습니다. 창문 손잡이를 고쳐준 것을 시작으로 인터넷 연결이 느리다고 하여 제 지인을 통해 수리기사를 불러주기도 했고, 쇼핑몰에 올릴 제품 사진을 찍는다고 해서 조명 세팅을 도와주기도 했죠. 그녀의 쇼핑몰 이름은 디어미? 뜻이 뭐냐고 물으니 나를 위한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 젊고 예쁜 이름만큼이나 그녀의 열정은 눈부셨습니다. 그녀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녀는 늘 저에게 별표 아저씨 덕분이에요. 별표라며 활짝 웃었고 그 웃음 한 조각에 저는 세상의 모든 피로가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아내가 주는 차가운 침묵과 잔소리에 익숙해져 있던 저에게 그녀의 따뜻한 관심과 고마움은 한 줄기 단비 같았습니다. 어느새 제 삶의 중심은 아내가 아닌 김세라 씨가 되어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그녀의 방에서 쇼핑몰 작업을 돕고 집으로 돌아오면 아내는 늘 TV 앞에서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또 그 집 아가씨 쇼핑몰 일 도와줬어. 퉁명스러운 아내의 말에 저는 괜히 죄책감에 시달리며 별표금 잠깐 도와주고 왔어 별표라고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고 저는 그녀의 무관심에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김세라 씨의 월세 미납 기한이 다가왔습니다. 초조해하는 그녀를 보며 저는 처음의 오해처럼 또다시 다른 것을 생각하는 제 자신이 싫어지면서도 묘한 기대감에 사로잡히는 이중적인 감정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인 아저씨로서 그녀를 돕는다는 명분을 내세우기로 했습니다. 김세라 씨,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도와줄 테니 쇼핑몰은 잘 되는 거야. 저는 그녀를 위로하는 척하며 그녀의 쇼핑몰 실적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떨구며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아저씨 생각만큼 잘 안 돼요. 제가 만든 옷들이 아무래도 비싸서 그런지. 그녀의 눈가가 다시 촉촉해지는 것을 보자 제 마음이 또 한 번 저릿했습니다. 마치 제 딸이 좌절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마음이 아파왔죠. 하지만 그 아픔 속에는 그녀를 위로하고 싶은, 그녀에게 더 깊이 다가가고 싶은 은밀한 욕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괜찮아. 다 처음이 어려운 법이야. 아저씨가 조금이라도 보태줄게. 월세는 일단 내가 보태준다고 생각하고 대신 나중에 쇼핑몰 잘 되면 아저씨한테 맛있는 거나 사줘. 저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